안녕하십니까. 시대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전차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 우크라이나 전차 기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유력 일간지에서 독일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KF-51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를 판매한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우리 K2 전차하고 경쟁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자,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 지금 중국의 정찰 드론, 이 대형 풍선 미국이 격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격추한 코스가 풍선이 한국, 일본을 거쳐서 알래스카에서 미국 본토로 들어갔는데, 우리 국방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미국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용 풍선 사건 관련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당 풍선이 우리나라 영공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정권 때 중국 군용기 카디즈 침범수 조작돼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친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미국 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한반도 상공 통과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국방부가 우리 영공을 통과한 중국 정찰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2월 9일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사례처럼 우리 영공을 침범했는지 분석 작업을 벌였다라며 분석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 방공 레이더는 고도 25km 안팎까지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데 버스 세대 크기에 해당하는 중국 정찰 풍선이 우리 영공을 지나갔다면 당연히 탐지되었을 것이다 라며 그런 항적을 포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 정찰 풍선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 정찰 풍선이 해당 국가 상공을 통과하는 경우를 해당 국가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격추된 정찰 풍선이 한국 영공을 통과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그런 사항은 동맹과 비공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군이 과거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과 영공 접근을 축소, 은폐했던 사례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군 당국은 2016년부터 19년 기간 중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통계를 2020년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었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2016년, 17년에 각각 50회, 18년에 140회, 19년 50회라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참 내부 자료인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소요 검증 보고서 자료에는 2016년 40회, 17년 60회, 18년 200회, 19년 150회 카디즈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중 여론 조성을 막기 위해 자료를 축소 왜곡한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인데요. 이는 전군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인 20년과 21년, 22년 초까지 이전 정권에 의해 중국 정찰 풍선의 영공 침입이 축소, 은폐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F-22가 격추하기 직전에 촬영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풍선. 이 풍선이 미국 워싱턴 DC 남쪽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영토를 딱 나가서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가 되었어요. 코스는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래서 신장 위굴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반도 남쪽 그리고 일본 혼슈를 완전히 훑듯이 관통을 하고는 알래스카 그리고는 이제 미국을 횡단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고 또 여기에 이제 사우스코리아라는 이름도 나와요. 이 미 국방부 브리핑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미 국방부 브리핑을 가지고 언론사들이 만든 그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한국 기자들이 아니 우리 영공 지나갔다는데 여기 지나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우리 국방부에 문의를 하니 지나간 적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군이 이 여러 가지 특성상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은 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국이 카디즈 침범한 거 이것도 다 거짓말한 거. 나중에 자기네들 무기 살 때 그때 이제 소요 검증한 자료에는 뭐 140회가 아니라 200회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럴 때는 축소해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왜? 검증이 안 되니까. 폐쇄가 돼 있으니까 국가안보상 비밀 어떤 뭐 그상 이 정도 답변은 이상은 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러냐? 그래서 이 정부의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 때문에 야, 이거는 뭐 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야 되니까 군에서 이런 쪽으로 좀 맞춰봐. 라고 했을 때 다른 정부 기관은 공개가 쉽지요. 그러나 군은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조작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혹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버버 하다가 지나간 거.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누락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2020년부터 중국이 이 정찰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동안 그래서 24번을 띄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몇 번을 지나갔는지 알 수 없죠. 정찰 위성보다 훨씬 더 정확한 해상도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런데 우리를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20년부터 띄운 이것을 미국 자료, 일본 자료 전부 교차 검증 확인해서 정말로 우리 한국을 지나간 적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뭐 굉장히 잘된 일이고 만약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료, 일본 자료는 분명히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근무한 자들,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자들 입이 전역했다 하더라도 다 처벌해야 된다. 왜? 간첩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중국을,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 그거 시민단체만 있겠습니까? 군에는 없겠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이 중국의 이런 간첩 스파이 행위 더 심각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CCTV를 통해 모든 주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뉴스 여러 차례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 CCTV를 수출해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보고되어 왔는데요. 호주가 모든 정부 시설물에서 중국산 CCTV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도 유사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의회 요구에 따라 정부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중국산 CCTV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주부터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호주 총리실이 2월 9일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국방부를 시작으로 모든 정부 부처 시설물에서 중국산 CCTV를 철거하기로 했다라며 중국산 감시 장비를 철거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당하고 투명한 조치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호주는 다음 주부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모든 중국산 CCTV와 영상 기록 시스템, 관련 인프라를 철거할 예정인데요. 국방부 청사를 시작으로 외교부, 법무부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연방의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것인데요. 의회 정보위는 주요 정부 시설물에 중국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 중국 공산당 연계 기업의 CCTV 1000세트 이상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즉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정보위는 해당 기업들은 최첨단 영상 감시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중국 공산당의 주민 통제 프로그램의 천병에 있는 회사라며 국내외 여러 사례들은 중국이 이들 업체의 감시 장비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업체 제품들의 철거가 시급하다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주 정보기관인 호주안보정보원 ASIO 역시 해당 업체들의 장비가 수집한 정보가 어디로 유출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중국산 CCTV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친중 성향의 앨버니지 정권이 이 조치를 수용한 것은 의회와 정보기관의 공개적인 경고 발표와 호주 국민들의 높은 반중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산 카메라나 CCTV, 가전제품에 백도어를 심거나 접근 고단이 부여된 비밀 루트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서 정보를 빼돌려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중국산 카메라와 CCTV, 가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퇴출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CCTV. 아까는 정찰 풍선, 지금은 CCTV. 이 CCTV로 다른 나라 의회의 투표하는 장면까지 촬영하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중국이 했죠. 그리고 중국은 호텔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 방키를 갖다 대야 엘리베이터 층수가 눌러지는 이런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제 객실로 못 들어가게 그런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중국은 이 방키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안면을 인식시켜야 돼요. 카메라에다가.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또는 국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느 호텔에 몇 시에 어떻게 어떤 상태로 들어왔는지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런 영상 인식 감시 시스템을 전국 전역에 깔아놨는데 그거 하는 업체가 이제 이 하이크비전, 다우아 테크놀로지 이런 데요. 그런 데서 만든 CCTV를 호주에서 국방부 이런 데서 1000세트를 깔아놨더라. 그걸 이제 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 정부가 지금 친중인데 의회에서 이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많았죠. 예를 들어서 백도어, 노트북 여기 있는데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노트북을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백도어. 이런 거 중국산 가전제품 사면 다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 화웨이, 특히 화웨이, 이거 중국 정보당국에서 만들었다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화웨이에서 LG 5G 네트워크, 이거 전부 백도어해서 LG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정보는 중국으로 다 간다. 라는 위험성을 미국이 계속 경고하고 있죠. 또 실제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요. 자, 2020년에 하태경 의원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중국산 군 장비, 이 CCTV가 서해안에 쫙 깔려 있는데 동작 감시 감응 CCTV예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뭔가 동작이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관측이 되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CCTV인데 서해안에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군용 장비에는 중국산은 안 돼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케이스가리 해가지고 실제로는 중국산인데 껍데기 케이스가리 해가지고 한국산으로 속여서 군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뜯어보니까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다 간다.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아무 이상 없는 이 영상 여기다 심어놔 해가지고 그 사이에 중국의 특수부대 한 대대급이 예를 들어서 태안반도로 상륙하면 알 수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 이제 이 태안반도 쪽으로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보트들이 이렇게 표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누군가가 밀항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때 있었는데 이걸 케이스가리 해가지고 군에 납품을 하고 그게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중국산 장비, 중국산 카메라, 중국산 칩셋 전부 빼내야 됩니다. 특히 정부기관에서는. 그런데 이걸 빼내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간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간첩은 드러내야 된다. 그게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학자든 중국에 유학 갔다 왔다. 중국과 뭔가 좀 프렌들리한 소리를 한다. 전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국이 그런 유력 인사를 밤에 가만 놔뒀겠습니까? 의심하고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단히 민감했던 독일이 최근 급격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아직 자국 육군도 배치하지 않은 차세대 전차를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최대의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차세대 전차인 KF-51 판터 수출을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키우 현지 공장 설치와 조립 생산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협상이 진척되었다고
독일 경제 전문 일간지 핸델스플라트가 현지 시각 2월 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133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무기 제조업체 중 하나인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전차를 수출하려 한다라며 레오파르트2 시리즈를 대체할 4세대 전차인 KF-51이 우크라이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당한 협상 진척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라인메탈은 15에서 18개월 안에 KF-51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현지에 조립 생산 공장을 지어 현지에서 KF-51 전차를 대량 생산하려 한다라며 협상이 완료되면 독일 정부는 결국 전차 수출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건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군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성능을 가진 KF-51 판터 전차, 즉 4세대 전차를 운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며 이번 계약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라인메탈이 자사 보유 레오파르트-1A5 전차 88대를 헐값에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협상을 노린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당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향후 1년 안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모든 전차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진 고성능 전차를 손에 넣게 됩니다. KF-51 판터 전차는 라인메탈이 독일, 프랑스 전차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독자 개발한 시정 전차인데요. 59톤의 전투 중량에 최신형 130mm 51 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하고 히어로 120 다목적 미사일과 드론 등을 탑재해 세계 최정상급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 4세대 전차로 선전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차를 손에 넣을 경우 러시아의 T-90M이나 T-14는 전차전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거래가 성사되어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KF-51을 볼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KF-51 판터 정말 전위적으로 생겼죠. 4세대 전차.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무인 포탑에 드론 운용 이런 또 130mm 이상의 어떤 그 주포 이런 것들을 다 엮은 게 이제 4세대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차체는 레오파르트2하고 똑같아요. 이제 포탑만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포탑이 이렇게 커졌는데 무게가 오히려 줄었다. 저는 믿을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판터. 이게 우리 K3 전차의 경쟁 모델이 됩니다. 일단 이 우리 한국이 폴란드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지금 K2 전차의 다음 모델인 K3 전차 개발에 들어가죠. 그 K3 전차의 경쟁 모델이 될 텐데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지금 이렇게 협상에 들어간지는 알 수는 없으나 또 이런 고가의 전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맞다면 조금 사실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 전차가 전장에 가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준다면 당분간 유럽에서 이 4세대 전차 시장은 이 판터가 휩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제 검증을 한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라인메탈의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게, 자, 노르웨이에 레오파르트 A7 지금 계약을 이제 선정을 하죠. 그런데 2023년에 계약해서 2026년에 초도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오파르트 2 A7은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깔려 있는 그 전차를 만드는데도 3년, 초도 생산에 3년 걸린다고 하면서 이건 라인도 없고, 실체도 없고, 한 이런 걸 15개월 만에 그것도 우크라이나에 라인 만들어서 하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화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5개월 만에 첫 번째 전차를 받게 해주겠다. 이거 한국이라면 가능하죠. 독일이 가능하냐? 그럼 노르웨이는 그러면 바보짓 한 거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 동영상 끝나는 지점에 이 판터 전차에 대해서 제가 또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차가 어떤 전차인지, 이 전차가 얼마나 거짓말투성이인지 그걸 제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KF-51 판터, 앞으로 우리 K2, PL 또는 이 K3 전차의 경쟁 모델이 될 텐데 어떤 전차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도 있더라. 그런데 만약 이게 우크라이나 전장 가면 실제 또 라인메탈이 주장하는 성능이 맞다면 러시아의 T-90M 그리고 T-14 아르마타 전부 박살입니다. 어떤 전차도 이걸 깰 수가 없어요. 독일 주장으로는 방어력이 1000에서 1500mm라고 하니까 깰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